네, 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검색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데 나는 검색식이 좀 필요하다. 혹은 난 이런 검색식들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냥 이거대로 하면 다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검색식을 일단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 종목이 한 2,000개가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나의 입맛에 맞는 종목을 찾아야겠다. 이래서 우리는 검색식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 입맛에 맞는 거, 즉,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볼 줄 아는 그 안에서 나오는 애들로 찾아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검색식은 말 그대로 보조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메인이 되는 순간은요. 물론 이제 본인이 모든 걸 이제 만들었다 하면 확실히 성공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찾아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매매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검색식이라고 하면 식을 만드는 거죠. 수학에서 우리가 뭐 가우스, 뭐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직접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공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공식을 만들어진 과정을 모른다면 네, 말 그대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검색식 때려잡기는요, 검색식을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한 3편 정도 혹은 2편 정도 이제 찍을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검색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떡상곰돌이 뭐 예를 들어서 B급 차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눌렸다가 가네.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애들을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눈에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왜? 내가 애초에 이런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검색식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눈에 보이는 자리를 먼저 차트상 익혀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가더라. 혹은 저럴 때 가더라. 이런 애들을 좀 찾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검색식을 만들고 싶은 종목의 차트 모양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양을 확인한 다음에 다른 차트들을 보면서 검증을 해야겠죠. 이런 친구들은 이럴 때 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이럴 때 안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증이 되고, 요게 확률이 높구나 하면 이제 검색식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검색식은 보통 세 종류 정도가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돌파하는 애들, 그리고 눌림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바닥에서 잡는 애들 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 역배열에서 언제 할 거냐? 기본적으로 정배열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배열에서 할 수 있도록 골라낼 것을 만든다. 이게 기본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파 눌림 매매의 기본적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검색식 내용들을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눌림 매매에서의 필요한 검색 조건입니다. 기간 내 거래 대금, 기간 내 거래량 비율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눌림은 뭡니까? 급등하고 애들이 쭉쭉쭉쭉쭉 빠지는 애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거래량 비율이 갑자기 막 몇천 프로씩 증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이게 뭡니까? 구름은 뭐예요? 선행 스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매물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구름대 위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게 뭐다? 기본적인 정배열 상태다. 왜? 밑에 구름 밑에 애들이 많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잘 가겠습니까? 못 가겠죠. 매물대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게 다섯 번째랑 같이 엮여지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추세랑 이동평균선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배열은 자, 우리가 5일, 10일, 20일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정배열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라면. 자, 그래가지고
배열이 5일선이 뭐 11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배열인 거고요. 이동평균선 추세라고 하면 뭡니까? 아, 얘가 근데 240일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그러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데 위에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동평균선 뭐 추세다. 그래서 얘가 5일선이 뭐 며칠 이상 유지됐거나 혹은 뭐 121선이 상승 추세를 며칠 동안 유지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주가 비교입니다. 자, 주가 비교는 뭐냐면요. 나는 양봉에서만 잡고 싶은 거야. 음봉에서 잡는 게 너무 두려워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 이거 음봉에서 잡았는데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양봉에서만 잡고 싶다. 혹은 나는 무조건 음봉에서만 잡을 거야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겠더라. 이게 눌림 매매에서의 필요한 검색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돌파 매매도 뭐겠습니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촥촥촥촥 치고 나가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보통 더 추가를 하면 좋습니다. 신고가죠. 신고가가 있을 때 얘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니까 돌파가 되겠구나.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서한기계공업. 자, 이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잘 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러 가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켜야 될 거는 0150을 킵니다. 0150이 뭐냐면 조건 검색을 만드는 겁니다. 키움증권 기준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급등했던 친구, 급등하고 뭐 눌릴 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급등했던 친구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식을 누르고 먼저 뭐라고 치냐? 거래대금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기간 내 거래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바로 딱 클릭을 하면요. 이제부터는 읽는 겁니다. 자, 영봉전 기준 뭡니까? 1주기. 매 1마다 나오는 일봉주기. 영봉전 기준. 영봉이라고 하면 지금 봉입니다. 지금 봉에서 5봉 이내로 해가지고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뭐 200억, 300억, 400억, 500억, 600억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고 추가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대금이랑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거래대금이 들어왔으니까 거래량도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많아야겠죠.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누릅니다. 자, 거래량도 누르게 되면 여기 기간 대 거래량 비율.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똑같이 읽은 거예요. 영봉전 기준 5봉 이내에서 전봉 거래량 대비 몇 프로 이상? 얘는 뭐 한 500%, 뭐 800%, 1000% 이렇게 보고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매물대 위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킵니다.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딱 누르면요. 여기 플러스라는 버튼이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이면 여기 기준선 돌파, 비교 이런 거 있죠. 자, 기준선 비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요. 주가가 뭐보다 커야 된다?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1, 2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물대라 그랬죠. 그래서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커야 된다. 추가 이렇게 누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배열과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이라고 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동평균 배열이라고 있죠. 자,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밑에 눌러요. 그러면 우리가 5일선이 11선보다 위에 있고 11선 21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5가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0보다도 커야 된다. 이렇게 추가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이 상태에서는 무슨 배열이겠습니까? 나름 정배열 상태로 뻗어나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추세. 이동평균 추세라고 있어요. 자, 주가 이동평균 추세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종가가 여기서는 그러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 뭐 122평 이런 것들이 상승 추세를 몇 회 이상 영봉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2회 이상 상승하고 있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런 것들을 추가 이렇게 누르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애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검색 누르면 한 47개 종목이 그냥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걸 추가하느냐.
자, 여기 있는데 나는 야, 여기서 음봉은 싫어. 무섭잖아. 그래서 음봉은 난 못하겠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양봉만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주가 비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주가 비교라고 이렇게 있죠. 이걸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자, 영봉전이 지금이죠. 오늘 아침 시작했던 시가보다 오늘 종가가 더 크면 무조건 뭡니까? 양봉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추가 이렇게 눌러봅니다. 추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검색을 딱 해보면요.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은 없구나. 이 친구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보다 종가가 더 크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내가 더 확실한 걸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선 조금 응용이죠. 일봉 전에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더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장 이렇게 하면 아예 없어졌죠. 무조건 어제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높기 때문에 뭡니까? 당연히 시작할 때 양봉이 되겠더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더 편하게 하려면 그냥 오늘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더라. 왜? 뭐 갭하락, 갭상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무조건 좋겠더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까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눌림목은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간 내 거래 대금과 거래량 비율 말 그대로 급등한 애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정배열인 친구들을 잡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5봉 이내니까 뭐 5봉 이내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있는 친구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어떻게 보면 잡힐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동평균선 추세, 그 다음에 주가 비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양봉으로 뜬 친구들 중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어찌됐던 저찌됐던 간에 계속 뭐 올라가는 친구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신고가라고 칩니다. 신고가라고 치면 여기도 글자 읽기예요. 영봉전 기준. 영봉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5봉 중에 신고가 5봉 중에서 지금 제일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5봉째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신고가죠. 5봉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나는 한 120봉 중에 해가지고 한 6개월 중에 최고가를 지금 찍는 애들 찾고 싶어. 이러면 추가 해가지고 검색 누르게 되면 이제 10개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친구들, 몇 개월 사이에 한 6개월 사이에 갱신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또 가, 종가, 시가, 저가 이런 게 있죠. 그럼 종가 기준으로 하면 뭐 지금 당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종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단 요거를 잘 읽어봐야 된다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영봉전이 지금이라고 하고요. 그 영봉전에서 1, 2, 3, 4, 5 뒤로 간다 혹은 앞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돌파 매매랑 눌림 매매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봤어요. 그럼 만들 때 요런 식으로 기본 세팅 값은 정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생각이 드셨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설정해야 할 것들 대상 변경, 주가 범위, 그 다음에 괄호랑 느낌표 알아보기입니다. 자, 그럼 대상 변경은 뭘까? 여기 보면 위에 대상 변경이라고 딱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면요. 한 번만 클릭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제외 종목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 스펙 이런 거 싫어, 이상한 애들, 정리 매매, 거래 정지, 투자 경고, 뭐 관리 종목, 투자 주의, 불성실 공시 기업, 뭐 이런 것들, 뭐 이상 급등 종목, 초저유동성 종목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시킬 수가 있겠더라.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 변경을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 범위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 그대로 주가 범위라고 칩니다. 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에서부터 얼마짜리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겠더라 없겠더라? 있겠더라. 그래서 나는 너무 비싼 애들은 뭐 NC 이런 애들은 못 하겠다 하면 이제 나는 한 2, 3만 원 밑으로 가는 애들로만 사겠다 하면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괄호랑 느낌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건데요. 여기 괄호랑 느낌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그냥 수학입니다. 여기서 괄호를 치면요. 말 그대로 자, A랑 B를 묶어요. 그래서 괄호를 칩니다. 자, A와 B가 뭐였죠? 거래대금과 거래량 비율인데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으면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올 건데 그냥 거래량이 팍 터지는 것만도 잡고 싶고 거래대금이 팍 터지는 것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괄호를 칩니다. 괄호를 치면 이거 두 개만 싸움이 되겠죠. 여기서 AND를 더블 클릭하면 5월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AND는 말 그대로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5월은 또는입니다. AND를 치게 되면요 무조건 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5월은 말 그대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5월로 바꿉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럼 5월로 바꾸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거나 혹은 거래량 비율이 많이 터졌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어떻게 되더라? 되겠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둘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AND니까 얘들은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요렇게 우리가 또 얍삽하게 또 나름 안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표는 뭐냐면 잘 쓸 일이 없어요. not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에다가 not을 붙인다고 하면 얘들은 선행 스팬 1에 있는 것들은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not 안 된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C를 요렇게 눌러가지고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끄어가지고 not을 입력하면 요렇게 앞에 느낌표가 되면서 요런 애들은 다 빠져버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만들 때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본적인 검색식 만드는 포인트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뭐 변동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추후에 한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거래량,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정배열로 가고 있는지 구름대 위에 있는지 이런 선행 스팬들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평 배열과 추세, 얘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얘들이 오이동 평균선이 241선 위에 있다. 242평 위에 있다 그러면 얘들은 완전히 역배열은 차단해버리겠다. 이런 것들도 추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에서의 필요한 검색 조건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전에 내가 만들고 싶은 종목의 차트 모양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